세션 안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루키 성과 발표회 루키 이노베이터 데이 진행을 맡은 행복나눔재단의 이호셉 매니저입니다. 네, 중계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사회자 발표자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루키 이노베이터 데이는 1년 동안 활동한 팀들의 성과와 노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올 한 해도 루키분들께서 많은 도전과 성장 그리고 성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문제 속에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셨는데요. 모든 루키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쉽게도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루키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께서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죠.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그 에너지 그대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회 중에 생기는 질문들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IR 피팅을 진행할 모든 팀들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에도 믿던 에스트리딩 이노베이터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다양한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오늘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은 루키 이노베이터 데이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소셜 임팩터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인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일부 발표팀의 IR과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해 주기 위해 평가위원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짧은 소개와 함께 시청 중이신 루키 분들을 향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나눔재단의 최주일 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재단 최주일 팀장이고요. 먼저 오늘 이렇게 1년 동안 고생한 우리 루키분들한테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히 이 루키 이노베이터 데이에 5팀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이노베이터 데이를 위해서 제가 한 달 이상 이거를 열심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떨지 말고 준비한 거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루키 이노베이터 데이가 올해 조금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죠. 국내 최대 사회적 가치 플랫폼인 소박하고 저희가 같이 이번 이노베이터 데이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루키의 성과 내지는 루키의 발전이 외부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팀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번 이노베이터 데이, 소박과 함께한 이노베이터 데이가 우리 오늘 발표하는 팀들에게도 좋은 성장의 기회 그리고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가위원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와디즈 파트너스의 이희용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 파트너스의 이희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와디즈는 지금 현재 매달 10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새로 오픈을 하는 그런 국내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와디즈 파트너스는 그렇게 쏟아지는 새로움들 중에서 잠재력 있고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 느낌상 여러분들 루키 분들의 프로젝트가 조만간 저희 와디즈에서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와디즈 파트너스에서도 여러분들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기대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발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키와 와디즈 파트너스가 함께하는 그날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스크의 김정대 대표님이 자리하고 계신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MI 소셜 컴퍼니 미스크 김정태라고 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사회혁신가, 사회적 기업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다니는 직장 얘기보다는 저의 정체성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회혁신가 또 루키 이노베이터 분들이 앞으로 정말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와디즈처럼 크라우드 펀딩 하는 곳은 아니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이 멋지게 성장하면 여러분들의 또 창업하시게 되면 투자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을 때 하나의 영화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5편의 영화가 준비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튜브에서 함께 보시는 많은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세상에 대한 시각과 지식을 가지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바라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관전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키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발표로 영화라는 단어로 정말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대되는 이제 세 분의 파트너들과 함께 오늘 성과 발표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네, 이외에도 지금 아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별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루키 이노베이터 데이 같은 경우에는 소백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백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내 체제 소셜 밸류 커넥트입니다. 네, 오늘 소개되는 5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릴리즈 되게 되는데요. 2월 말 공개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사회혁신을 만들어가는 루키와 소셜 생태계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소백이 함께하는 소셜 이노베이터 데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네, 그럼 오늘 식순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우수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된 코티드 에그, 있다, 누르, 그리고 너겟, 마지막으로 푸마시, 이렇게 총 5팀의 비즈니스 모델 IR 피칭이 진행되게 됩니다. 2부에서는 1년간의 루키들의 인사이트를 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루키 분들께서도 1부가 마치시더라도 나가시지 마시고 줌에 접속하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루키의 우수 비즈니스 모델의 IR 피칭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발표라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쟤네도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티드 에그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코티드 에그팀은 버려지는 일반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119 레오의 대표 이승우입니다. 119 레오는 레스큐 H 아더의 앞글자를 따서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방관들이 실제 생명을 구할 때 입었던 옷인 방화복을 가지고서 가방으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일단은 업사이클링이라는 가치는 당연히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가치에 매몰돼서 뭔가 이 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이제 반영하지 못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드는 현상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코티드 에그팀은 필름통의 생애 주기를 한 번 더 늘려서 일회용 필름통이 쓰이고 난 뒤에 한 번 더 우리의 곁에서 디퓨저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탈바꿈해주는 그런 업사이클링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잘한 지점은 이것을 업사이클링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는 상품성인 것 같아요. 기존 시장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향에 대한 지속성 혹은 그것이 이제 넘어졌을 때 깨지는 우려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코티드 에그팀의 제품 같은 경우는 넘어졌을 때 깨지지 않고 시장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사실 업사이클링이라는 가치 이상의 우리의 상품성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고, 특히 요즘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코티드 에그팀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때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하는 루키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버려지는 일반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Be the Next Leading Innovator 코티드 에그입니다. Smell Your Value. 안녕하세요. 이너센트의 대표 문준상입니다. 이너센트는 일반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름 카메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필름 카메라와 함께 약 1년간의 추억을 쌓아왔는데요. 아마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름 카메라의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서는 현상소에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름 매거진, 즉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필름통의 경우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펀지 등의 혼합 소재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는 연간 약 3,500만 개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너센트는 이러한 필름 매거진과 같은 일반 폐기물들을 다시 사용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 소각장과 매립지는 이미 처리 용량을 초과한 상태, 그리고 24년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개인이 배출하는 쓰레기 배출량 또한 매우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이너센트는 현재 버려지고 있는 일반 폐기물들 중에서 필름 매거진, 폐그물, 우산, 그리고 종이컵 등과 같은 품목을 반드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재사용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일반 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소모성 제품으로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일반 폐기물들을 재사용할 수 없다고 단순히 폐기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너센트는 향을 통해서 제품의 수명 주기를 연장시키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저희의 제품의 수명 주기를 연장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에 현재 초과 상태에 이른 처리 역량을 개선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지속 가능한 형태의 소비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일반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소비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일반 폐기물 업사이클링 브랜드 이너센트의 첫 번째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려지는 필름 매거진에 향을 더했습니다. 필름 매거진 업사이클링 디퓨저입니다. 짧은 영상 한 편 먼저 보시겠습니다. 차량용 디퓨저에 흔히 적용되는 방식인 펠트지 방식을 필름 매거진에 접목시켜 디퓨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저희의 제품은 4가지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활용도입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신발장 그리고 옷장 등과 같은 협소한 장소에 디퓨저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소품력 또한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쏟을 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필름 매거진을 디퓨저 용기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깨질 우려가 없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제품은 저희가 업사이클링한 제품인데요.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죠. 아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쏟아지거나 더 나아갈 경우 깨졌을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리드 스틱과 오일 원액을 희석시키지 않기 때문에 향의 지속력과 발향력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물하기 좋은 패키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 디퓨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선물하기 위해서 디퓨저를 구매한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 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소비자들은 일률적이고 평범한 디퓨저의 디자인 그리고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너센트는 계절을 상징하는 컨셉을 개발하였고 컨셉에 부합하는 향 또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절감을 베이스로 한 스토리 엽서와 일러스트 카드를 제작하여서 패키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이너센트는 시중에 현재 2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디, 플로럴, 머스크 총 3가지 SK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 측면에서 타사 대비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간 3,500만 개의 필름 매거진을 업사이클링 했을 때 저희는 11억 g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약 40%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을 통해서 약 237%라는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 또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존에 없는 소재, 좋은 향, 유니크한 디자인, 그리고 소품으로서의 가치, 즉 저희가 내세웠던 경쟁 우위에 공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KTNG 상상마당,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소품샵인 보통의 오늘, 그리고 아이디어스에서 저희의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으시며, 현재 준비 중인 브랜드 자사몰이 오픈된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제휴관계에 있는 고래사진관을 통해서 필름 매거진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후 OEM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향을 공급받고 있으며 B2B2C 그리고 D2C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B2B 모델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향기 시장 또한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1,950억 원 규모의 국내 디퓨저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내외 향기 시장으로 확장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디퓨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디퓨저 시장 내 20, 30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며 이후에는 필름 시장과 친환경 시장 내에 속해 있는 20, 30대 또한 공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목표하고 있는 소비자 유형별로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는 일반 폐기물 업사이클링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시장에 형성하기 위해서 제품 라인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폐그물, 종이컵, 우산, 폐타이어 등의 그 일반 폐기물들을 업사이클링함으로써 제품군 또한 확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2022년까지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며 23년까지는 5억 원, 24년에는 10억 원, 그리고 25년에는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연매출 30억 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총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열정에 그치지 않고 열정을 뒷받침할 만한 실력 또한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파트너십 또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억에서 폐기물이 되어버린 필름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겠습니다. Smell Your Value, 이너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티데이그 팀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평가위원 분들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청 중이신 루키 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주셔서 받아 했는데 향기가 정말 좋네요. 이 사진 필름 매거진이라는 시각적인 뭔가 저희는 연상이 되는데 이거를 후각 우리 향수 이렇게 통해서 하는 그 연결 지점도 흥미롭고 또 시각과 후각이 자극이 되면 공감각이라고 해서 뭔가 장면이 연상이 되니까 이게 오감에 대한 부분들 적절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 기발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필름 매거진을 만드는 메이커들 아까 그런 기업들과의 콜라보를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업들이 이거 어떻게 생산자 책임까지 갈 건지 고민할 텐데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옵션을 만드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름 매거진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많은 것들에 대한 재해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아마 시작 서막일 1편이라고 생각되고 영화라고 보면 2편, 3편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됐는데요. 질문은 들어보니까 궁금한 거가
세계적으로 요 필름 매거진을 업사이클링한 사례들이 혹시 어떤 거가 있었는지랑 그다음에 요렇게 유사하게 접근했던 거가 있었는지 여러분 리서치 해보셨을 때 그 부분 한번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필름 매거진을 업사이클링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필름꽂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름으로 제작한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속해 있는 시장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름 매거진에 어떠한 베리에이션도 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들은 결국 필름 시장에 속해 있는 소비자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보다 확장시켜 나아감으로써 업사이클링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상품성 그리고 시장성을 크게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기획해낸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되게 침착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약간 그 요 발표장에 이런 차분한 향기가 이렇게 돌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다만 좀 피드백 혹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투자자 사이드에서 업사이클링 기업을 보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기시감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업사이클링 비즈니스들이 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되게 유사한 구조인데 살짝 아이템만 좀 바뀌는 것 같은 혹은 그 리사이클링하는 소재만 조금 베리에이션을 주는 그거라서 기시감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필름 카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재는 이제 집중을 하셔서 하셨는데 사실 이제 또 여기서도 연결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업사이클링 기업들은 그 딱 그 아이템이나 소재에 그게 차별화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엔 그게 거기에 갇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브랜딩 포지션이 필름 카메라 우리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그 IR 장표 뒷장에 다른 소재로도 한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기존의 이 브랜드를 접하고 필름 카메라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알고 있었던 브랜드가 나중에 이제 뭐 타이어도 한다, 뭐도 한다 이러면 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업 확장 전략으로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자면 정리하자면 지금 아이템 갖고 계신 이 업사이클링 모델에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부분이 사업 확장성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타 소재로의 확장을 어떻게 이질감 없이 하실 수 있을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필름 통 소재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 디퓨저인데 오래 못 쓰겠다. 그러니까 통 자체가 필름 통 자체가 이제 규격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디퓨저를 쓰면은 이제 큰 통 써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향을. 근데 그러면 이게 장기간 사용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 자체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는 지금 아이템의 한계, 부족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필름 매거진을 하다가 갑자기 조인컵으로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출시했을 때 저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체 혼란성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한 결과 저희는 이러한 좀 간극을 좁혀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예시로 말씀드리자면은 폐구물을 저희 현재 제품의 포장재로서 적용시켜 감으로써 이 브랜드는 업사이클링을 하는 일반 폐기물을 업사이클링 시키는 브랜드다라는 이미지를 조금씩 이렇게 확장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 질문 주셨던 저희 제품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대표님께서 그 궁금해하셨던 제품의 수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6개월간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아무런 리스크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온전한 얼만큼 연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현재 시간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걸쳐져 있는 시장이 많다라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시장 진입 전략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제품은 필름 시장에도 걸쳐져 있고 그리고 친환경 시장에도 걸쳐져 있고 디퓨저 시장에도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점을 역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강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두 번째 질문하고 제가 약간 아이디어 혹은 그냥 뭐 저 차원의 피드백을 추가로 드리자면, 사실 전 어떻게도 생각이 들었냐면, 저 필름통이 또 작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작고 이 소재나 이런 게 뭐 한정이 있을 수 있는데, 대신에 이걸 정기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달 저 통에 이런 다양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기에 맞춰 정기 구독 비즈니스 모델도 추가하면 그런 제품의 한계 부분을 극복하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답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다른 심사위원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관련돼선 좋은 조언 주셔서 저는 그냥 루키 관점으로 조금 문의드리고 싶은 건 이너센트 팀이 가진 팀 내의 역량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역량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시장의 방향성 내지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에 어떤 부분으로 좀 작용할지, 또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마케팅 관련해서 많은 그 경력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광고대 행사, LG 광고대 행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고, 공모전도 다수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대표로 있는 그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야에서 지금 많은 인정받는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 또한 향,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UX, UI 등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현재 향을 OEM 방식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5명 모두 그 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추가 인력을 이렇게 영입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단순히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을 넘어서 브랜드에 대한 시장 가능성까지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코티드 에게팀의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너겟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의 아주 주요한 관심사이자 아주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겟팀은 청년 금융 문맹률 감소를 위한 금융 구독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바로 준비한 영상이 또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겟 구독자 이선주입니다. 지금 대학생이고요.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경제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겟 구독자 이주현이고요.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너겟을 구독했습니다. 저는 주로 유튜브로 많이 찾아왔었고요. 그 외에는 책 찾아보거나 뉴스레터도 구독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면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문턱이 높아서 좀 힘들었다가 너겟 구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너겟 기사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가 없는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단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려워가지고 오랫동안 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단어 설명이 좀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 따라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추천해주는 아이템들도 재밌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쌓이면서 저만의 경제관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 일을 하면서 이제 경제 관련 시사 프로그램 들어갈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겟을 통해서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소개하는 럭키 비즈니스 모델 한번 만나보실까요? 사회초년생 금융 문맹 탈출을 위한 경제 콘텐츠 구독 서비스 Meet the Next Leading Innovator 너겟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융문맹 청년들을 위한 경제 뉴스레터 너겟의 이지원입니다. 최근 투자에 뛰어든 청년들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청년들은 단기간 수십억, 수천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투자에 뛰어들고 있었는데요.
청년 3명 중 2명은 이러한 투자 시장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실제 청년의 재테크 수익률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고 20대 남성 투자자들의 경우 손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빚까지 내서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들에게 남은 건 감당하기 힘든 액수의 부채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청년들도 늘었습니다. 대체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청년들은 대다수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통해 투자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투자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동료의 추천이나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유튜버들의 말만 듣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대다수는 금융 문맹을 타겟으로 한 사기임이 밝혀졌습니다. 청년들의 부족한 경제 지식도 한몫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회에서는 금융 문맹이라고 칭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문맹이 글을 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금융 문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겟은 청년들에게 쉽게 경제 뉴스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저희 너겟은 자체 검증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경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너겟은 이러한 뉴스 모두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언론사, 포털, 소비자 3가지 기준으로 구성된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뉴스 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주제는 어떠한 청년이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구독자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구독자별로 최적의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뉴스레터의 모습입니다. 좌측 상단에는 해당 콘텐츠가 어떠한 경제 분야를 나타내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는 해당 콘텐츠가 구독자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저희가 만드는 뉴스가 얼마나 정확한 콘텐츠인지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단순히 너겟은 뉴스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투자 시장에 청년들이 뛰어들고 있는 만큼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겟을 구독한 청년 구독자들은 이미 금융 문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너겟을 구독한 구독자들의 경우 구독하기 전과 비교해 경제 용어와 뉴스 이해도 측면에서 구독 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저희 자체적으로 금융 문맹 테스트도 진행해 봤는데요. 너겟을 구독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 비교해 약 평균 3% 정도 상승한 63.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재화로 바꿔보면 약 1조 290억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너겟이 10만 명 규모까지 성장한다면 이 같은 경제적인 효과는 1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4,500명의 청년이 너겟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 한 건의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겟의 구독자는 550%나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유료 모델을 통해서는 현재까지 누적 구독자가 1,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방금 말했듯 너겟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료입니다. 저희 너겟은 청년 구독자에게 쉬운 경제 뉴스를 제공하고 구독자들은 해당 콘텐츠의 전문을 보기 위해서 월 2,900원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너겟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뉴스 주제를 선정하고 큐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겟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독자가 어떤 경제 정보를 원하는지 이미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친근한 말투로 브랜디드 컨텐츠를 전달함으로써 구독자들은 광고 정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주는 다른 광고에 비해 높은 광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재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청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 소수조차도 해당 경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너겟은 금융기관의 교육을 위탁받아 조금 더 친근하게 쉽게 경제 뉴스를 전달함으로써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너겟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미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이 투자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중 청년 투자자는 약 340만 명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청년 투자자들의 5%에 해당하는 17만 명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그동안 너겟을 구독한 구독자들이 어떻게 구독을 하였는지 알아봤는데요. 최근 지인 추천과 커뮤니티, SNS를 통한 유입이 크게 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너겟을 추천하면 소정의 상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리워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블로그와 SNS 등에서의 노출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 인플루언서나 유사 뉴스레터와의 협업도 늘려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너겟은 1분기 안으로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광고 모델을 1분기부터는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지난해 카카오페이와 올리브영, 크라우드웍스 등으로부터 광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핀테크 업체로부터의 광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2분기부터는 이러한 광고를 시행한다면 한 달에 10회 광고를 집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1,200만 원의 추가적인 매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겟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입니다. 지난해 유료 구독 모델을 도입해 5개월 동안 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광고 모델 도입, 가상자산 콘텐츠 런칭, 자체 앱 출시 등을 통해서 매출을 10억 원 규모까지 끌어올릴 예정이고 향후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가입 중개까지 이루어진다면 1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바탕에는 뛰어난 팀원들의 역량이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는 청년들이 쉬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저널, 네이버, 스티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겟은 더 이상 청년이 금융문맹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진 않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청년들의 슬기로운 경제 금융 생활에 너겟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겟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분들께서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유망한 영역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고 계셔서 또 한편의 영화에 잘 빠져드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리터러시, 그 중에서도 금융 리터러시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준비하신 것 같고, 저도 근로소득만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는데 이제 너무 근로소득하고 저축하고 열심히 하면은 망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뭐 신용관리, 대출, 펀딩, 투자, P2P,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NFT, 아트, 뭐 분할 소유, 굉장히 부동산도 그 경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언어를 가르쳐 준다는 면에서 저는 새로운 언어학원이라는 느낌이 너무 잘 들은 것 같고요.
그 언어를 배운 다음에 이 언어를 내가 왜 쓰는지 두 번째 알려주는 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고 투자를 할 때 왜 해야 되는지를 또 그게 나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를 알려주는 또 의미 관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회의가 언제 있고 그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언제 하는 거가 발표되는 시점에 내가 어떤 금융의 선택을 한지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는데 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모르면 연준 회의가 어떤 의미고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내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큐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을 하는 것 외에도 어떤 경제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학자금을 대출한 여성에게 또 앞으로 학자금을 대출할 필요가 있는 어떤 분에게 이 경제 기사가 당신의 앞으로 6개월과 1년과 1년 후와 2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더 개발해 보신다면 정말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큐레이션 그 너머에 다음번에 준비하고 고민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큐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청년 구독자들한테 적절한 그리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에는 그런 과정을 자동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더 나아가 AI 같은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단순히 지금 당장의 뉴스를 전하는 것 외에도 말씀해주신 것 같이 조금 더 미래의 그런 계획을 스스로 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행동까지 바뀌는 모델까지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 고백하자면 어피티라는 또 이런 경제 또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는데 제가 너겟도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자면 이제 사실 뭐 너무 발표 잘 해주셔서 사업 내용은 싹 이해가 됐고요. 다만 이제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뉴스레터지만 핵심은 이제 컨텐츠 산업이잖아요. 컨텐츠 산업이라 볼 수 있고 얼마나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계속 줄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유료 비용을 내면서 리텐션을 유지하는 핵심이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팀의 경제에 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컨텐츠 퀄리티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까지 준다면 그런 전문성이나 퀄리티는 현재 몇 점이라 생각하시고 유사 경쟁사로 생각하시는 뭐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몇 점이라 보시는지 그리고 그 간극을 어떻게 좀 극복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컨텐츠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광고 BM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뉴닉이라고 하는 뉴스레터에서 광고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있었던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의 특성상 광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앞단에 광고라고 되면 당연히 리텐션이나 오픈율이나 이런 부분 영향 많이 미치는데 너겟의 광고 말씀 주신 것처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뭐가 다른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런 뉴스레터 유료 광고에 있어서의 부정적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겟을 구독해 주신다고 하니 꼭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능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언뜻 보면 경제나 경영학 출신의 대표도 아니고 팀원 내에 그런 팀원도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봤을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경제를 전문적으로 전하는 것을 저희 청년 구독자들은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청년으로서의 시각으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콘텐츠는 8점을 주고 싶고
이 점을 비워둔 이유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완한다면 그 점수를 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로서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피티와 유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저희보다도 많이 큰 뉴스레터고 영향력도 큽니다. 하지만 그들 유닉은 조금 더 가벼운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고 어피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두 업체의 장점만을 살려서 그 가운데 포지셔닝 함으로써 두 업체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 한번 언론사와 그 출판사와의 광고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광고 그 메일 앞단에는 광고라는 문구를 달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율은 평소보다 10% 정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KPI로 클릭률이라는 것도 유사하게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해당 클릭률 또한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구독자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광고가 단순히 필요 없는 광고 정보가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임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 30대는 아니지만 너겟을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겟 구독하면서 아까 발표 내용 중에 궁금했던 부분이 어찌됐든 저도 굉장히 잘 정돈된 뉴스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무료하고 유료 가입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그 뉴스들이 청년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는 사실 유료 가입자가 얼마나 유지되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에 혹시 데이터가 있으신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 이제 저희는 어찌됐든 루키니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너겟 팀이 가진 좀 장기적인 소셜 미션에 대한 혹시 비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7월부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유료 구독 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5개월 가량 이제 해당 모델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리텐션 부분에서는 한 64%의 정도 유료 구독자들이 계속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그 구독자들의 LTV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 미션의 경우 지금도 유엔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17가지의 목표를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금융 문맹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유년 시절부터 올바른 경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뒤늦게나마 올바른 경제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의 측면을 보강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시간 되나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그 더 밀크라는 곳에 투자를 했는데요. 더 밀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정 영역의 고품질의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처음에 유망하고 중요한 영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만약 내가 월급을 뭐 월 300만 원 받고 월 3, 40만 원씩 그냥 은행에만 저축한다고 했을 때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내가 확보가 가능한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시뮬레이션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뭐 미술에 관심이 있으면 분할 소유를 통해서 블루칩을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들에 아까 제가 언어라는 관점에서 금융의 리터러시를 좀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그분들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 2030 MZ 세대가 파이낸셜리도 독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만들어질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좀 기대가 있고요. 요즘 ESG라고 해서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재무적인 이 수치가 기후 변화나 탄소 배출에 대한 거래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달라지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거가 이제 다 보편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너겟을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코멘트 드렸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해당 부분을
받아들여서 올해는 조금 더 성장하는 너겟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벌써 세 번째 팀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누르팀은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서 전통을 재해석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전통 미나를 그리고 있는 정다연 작가입니다. 제가 미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미나의 매력을 알게 되면서 다른 분들도 좀 더 많이 그 매력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NS 활동들이나 다른 유명한 브랜드들의 그런 미나 콜라보 제품들로 인해서 많이 친숙해지긴 했지만 사람들한테 그 인식이 좀 더 깊게 심어준다는 게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통 예술을 생활에 접목하여 미나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누르팀의 취지에 동감하였고 21년 달력 굿즈 개발에 함께 협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중에 이제 신년맞이 그림 새알을 주고받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누르팀 프로젝트는 이제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기쁨을 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누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 길을 누르팀과 함께 한다는 느낌에 되게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감각으로 전통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나를 실생활에 녹여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하는 루키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전통 문화 가치 계승을 위한 MZ세대 트렌드 반영 전통 재해석 브랜드 Meet the Next Leading Innovator 누르입니다. 오늘의 내가 음미하는 미나 일상 꾸미기 브랜드 느르의 대표 황선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한 광고의 장면입니다. 혹시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광고는 피자 알볼로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한 번쯤 모두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삼성 갤럭시 Z 플립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시면서 배경에 있는 그림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그림이 바로 민화입니다. 민화란 옛날 것, 낯선 것,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피자, 핸드폰과 같은 굉장히 현대적인 것들과도 잘, 멋있게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일상 속에서 민화를 접한 기억 얼마나 되시나요? 최근 일주일, 최근 한 달, 1년 동안 민화를 접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거의 없거나 어쩌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서양화는 어떨까요? 혹시 어제 갔던 식당에서 서양화를 마주하진 않으셨나요? 식당, 카페, 버스 정류장 광고 카피소, 백화점, 병원 로비 등에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서양화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화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느루는 이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민화가 이렇게 접하기 어렵다 보니 점점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전통 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90% 이상이 관람한 적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민화가 이렇게 소외되어 가는 문제에 대하여 한 연구 논문은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 확대를 통해 이 약점과 위협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느루는 민화를 일상에 가져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민화 시장은 25조 원에 달하는 전통 문화 시장 규모 아래에 10만 명 이상의 민화 작가님들과 함께 높은 퀄리티의 굉장히 다양한 민화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화 시장의 특징은 다양한 꾸미기 용품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느루는 민화의 꾸미기를
더해보았습니다. 실제로 MZ세대에게 꾸미기가 굉장히 유행하며 SNS 태그 언급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판매량도 급증하며 꾸미기 문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느르는 기존에 없던 느르만의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더합니다. MZ세대에게 매력적인 트렌디한 미나 디자인이 모든 일상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줍니다. 또한 미나의 각 소재에 담긴 좋은 의미와 기운을 제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느르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통해 느르의 성장 가능성, 시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펀딩에서 각각 234%, 125%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펀딩을 성공시켰으며 YCK 매거진, 한국일보 새해 첫 기사, 네이버 디자인 프레스 등의 언론에도 보도되며 추가 판매까지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느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아쉬움을 주었던 한정적인 일러스트형 디자인에서 탈피한 느르만의 민화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0% 이상이 저희 느르의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하였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 느르만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작가님들의 작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르는 미나 작가와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집니다. 느르가 작품비를 미나 작가에게 제공하고 작품을 제공받으면 느르는 제공받은 작품을 매력적으로 재해석하여 MZ세대에게,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이 수익 구조를 가지고 느르는 18조 원에 달하는 국내 생활 디자인 소품 시장을 수익 시장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41.5조 원에 달하는 국내 인테리어 시장, 94조 원에 달하는 세계 인테리어 소품 시장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장에 느르는 꾸미기와 그리기 아이템을 가지고 갑니다. 먼저 달력, 각종 스티커, 테이프, 온라인 노트 속지, 엽서 등의 다이어리 꾸미기 용품과 문구 용품을 시작으로 케이스, 파우치, 스마트톡 등의 일상 꾸미기 소품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소비자들이 아이패드,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통해 손쉽게 미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미나 그리기 서비스를 시행할 것입니다. 미나 그리기 툴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미나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들은 미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자신이 직접 그린 미나를 자신의 일상을 꾸미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커스텀 서비스도 시행할 것입니다. 커스텀 서비스와 같은 소비자 참여 콘텐츠 다각화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저희 느르와 그리고 미나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각종 페어에 참여하고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제휴사에도 입점할 것입니다. 전통 문화를 가까이 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진 KH몰을 시작으로 꾸미기의 일상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며 꾸미기의 다양성을 원하는 타겟에 적합한 아이디어스 쇼핑몰, 그리고 느르 제품 선물 목적 고객 유입에 유용하고 홍보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까지도 올 상반기 중으로 입점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10x10, 오브젝트, 하트렉스 등 MZ세대가 꾸미기 용품을 주로 구매하는 온 오프라인 제휴사에 입점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더 나아가 느르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필리핀 라자다 플랫폼 입점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라자다 플랫폼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까지 확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확장 가능성은 느르의 지난 필리핀 항공 민화 달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항공문화원과 협업하여 400부의 항공 민화 달력을 제작하고 배부하며 현지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누르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하며 2025년까지 누르는 20개국의 누르의 굿즈를 런칭하고 100곳 이상의 기업과 제휴하며 1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르는 미나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을 제작하며 미나 작가에게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이들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미나 작가가 능력을 펼칠 새로운 시장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미나 작가가 전통 미나를 계속해서 그리고 활용하며 전통 미나가 계승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누르는 지금까지 16명의 미나 작가와 함께하며 25개의 작품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420만 원 가량의 작품비를 미나 작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르는 2025년까지 누적 585개 이상의 미나 작품을 알리고 누적 1억 원 이상의 미나 작품비를 미나 작가에게 지원할 것입니다. 누르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함께할 능력 있는 누르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누르의 구성원들은 트렌드를 분석하는 뛰어난 분석력을 바탕으로 각자 맡은 바를 완벽하게 해내며 누르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팀워크까지 더해져 구성원들은 이미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형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우수상 수상을 통해 누르는 저희 누르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통 미나의 가치를 알리고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며 잘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소비자들이 누르의 브랜드 스토리를 확인하고 제품도 언제든지 구매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누르 홈페이지 런칭도 완료하였습니다. 누르가 지금까지 2년간 SK 루키의 지원을 받아 함께하였는데요. 이 시간 동안 누르는 570명에게 누르의 제품을 그리고 민화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르 제품 사용 인원은 100% 누르를 통해 전통 문화 접근성 확대라는 취지에 공감하게 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누르는 이 답에 굉장히 지금까지의 활동의 가치를 느꼈는데요. 우리의 민화가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고 나아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누르가 전통 민화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오늘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민화를 음미할 수 있도록 전통 민화 옆에 누르가 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 민화 늘 우리 곁에 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 수 있었던 누르의 발표 감사합니다. 네, 평가위원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멋진 스크린에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 민화 사진이 배경에 있었을 때 약간 민화에서 이렇게 딱 걸어 나오신 것 같은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발표 잘 들었고요. 좀 너무 또 참신한 아이템이고 저희 와디즈도 IP에 대한 이런 비즈니스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신에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쭉 들으면서 아까 발표하시던 중에 누르만의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민화는 제 생각에는 장르이지 디자인 특성이나 그 특징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화라는 장르 안에서 누르만의 디자인 혹은 누르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화 작가분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모델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제일 중요한 건 이 IP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IP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된 IP에 대한 권한이나 혹은 계약 구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누르만의 디자인, 누르가 이야기하는 누르만의 디자인이란 사실 현재 지금까지 민화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보통 민화 작품을 있는 그대로 달력에 그냥 넣거나 뭐 민화 작품을 있는 그대로 그냥 프린트만 하거나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저희 느루는 이 민화 작품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눕기를 따고 재배치를 하여서 MZ 세대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민화도 힙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민화를 재배치하여 재구성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느루만의 디자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그 작품 사용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자면, 일단 느루는 민화 작품이 더 많이 널리 알려지고 민화 작가님과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품비를 지급하고 작품을 사용하지만 그 작품에 대한 권한은 온전히 민화 작가님이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 작품을 자유롭게 변형하고 그리고 다른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계약 시 명시하고 이에 대한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는 것이지만, 작가님이 저희 느루 제품 외에도 추가적인 자신만의 전시라거나 또는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권한은 작가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그냥 첨언 혹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사실 너무 매력적인 민화 컨텐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진짜 이 K 컨텐츠의 전성시대고 그런 시대에서 민화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이제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한편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느루가 플레이어로서 스타디움에서 막 열심히 뛰고 계신데 오히려 스케일을 좀 확장하셔서 아까 민화 작가분들이 10만 명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10만 명의 민화 작가분들이 마음껏 뛰노실 수 있는 스타디움을,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어로서 뛰시지 마시고 그런 스타디움을 만드시면 어떨까? 그런 좀 그런 스케일로 좀 스케일업을 좀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와디즈 파트너스에서도 투자 검토로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루키 내에서의 전통 문화 컨텐츠인 것 같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루키 처음에 시작할 때 전통이 하나의 주제였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변화는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1, 2년 차 때 전통 문화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민화라는 문제의 사회적 가치 측면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중간에 많이 드롭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이 느루팀에서는 본인들의 비즈니스 내지는 이 모델의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지금 해석하신 건지, 솔루션을 만드신 건지 좀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느루가 정의하는 사회 문제는 전통 민화 계승의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작가님은 지금 만 10만 명이나 계시지만 민화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즉 작가님이 작품을 그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는 수익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화가 계속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민화를 그리는 작가님들은 없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민화의 계승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루는 이렇게 민화 작가와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민화 작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작품 홍보의 기회도 제공하며 이들이 계속하여 민화를 그리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서 전통 민화 계승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느루가 정의하는 사회 문제며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저도 세 가지 코멘트 드리고 또 질문 겸 이런 방향 어떨까 말씀드리는데요. 그 팝 아트, 팝 컬처가 나와서 그런 대중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있으니 또 한국의 이런 민화라는 걸 통해서 한국의 고유한 팝 아트, 팝 컬처가 어떤 모습일지 방금 보여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상상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과거에 민화의 패턴들이 많고 또 10만 명이나 되는지 저도 신기하게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민화의 특성상 수집하고 싶고 또 팬들이 있고 또 희소성이 있으면 NFT라는 것과 연동할 수 있잖아요. 와, 정말 많은 그 상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민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패턴들과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수집하고 팬이 되고 그런 것들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아까 언급하셨던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가치 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민화가 이미 IP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패턴들을 모집하셔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패턴과 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한 무기와 조합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민화들의 소스와 패턴들을 모으셔서 마치 디자인 은행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일정한 민화의 작가들 외에도 발달장애인 작가들, 비장애인 작가들, 시각 디자이너, 다양한 제품 디자이너들이 그런 소스 은행을 통해서 민화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소스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민화는 풍속화 또 풍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노골적으로 혹은 은연하게 뭔가 풍자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이 그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건드린다든지 이런 거를 한 것처럼 저는 우리 누루가 그 민화라는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메시지를 더 녹여내고 전파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 소셜 임팩트 확산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타팀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타팀 같은 경우에는 폐의류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반려동물 용품을 제작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지금 한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현재 포메라니안을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반려인 예리입니다.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플러깅을 한다든지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로 웨이스트 상품에 관심이 많아서 반려동물 제로 웨이스트 상품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어요. 마땅한 상품이 없어서 고민하던 찰나에 우연한 기회로 이타팀의 슬링백 프로젝트를 보게 되었는데 디자인 측면과 친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제 마음을 만족시켜서 이타팀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폐의류 리사이클링을 통한 반려동물 용품을 만들고 있는 팀이고요. 저처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반려인들에게 친환경적 측면과 디자인적 측면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반려동물 용품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일단 너무 편했어요. 저랑 반려견 모두에게 편했는데 보시면 제품이 튼튼하고 지지도 잘해줘서 어깨도 너무 편하고 반려견도 너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려동물 제로웨이스트 상품이 늘어난다면 친환경적인 삶과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삶 모두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타팀이 많은 신제품들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새로 나올 상품들도 너무 기대됩니다. 폐의류 업사이클링을 통한 반려동물 용품 제작 브랜드 Meet the Next Leading Innovator 이따입니다. 반려동물에게도 환경을 위한 선택을 제공하다. 안녕하십니까? 반려용품 전문 업사이클링 브랜드 이따입니다. 혹시 필환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환경보호가 필수적이다라는 뜻으로 최근 환경보호에 크게 공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업사이클링 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용품 시장에선 어떨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22년 4조 1,7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이상을 바라볼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에코 상품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본 결과 생분해성 배변봉투를 제외한 업사이클링 반려용품은 현저히 적었으며 네이버 검색어를 통해 친환경 반려용품을 검색해본 결과 친환경 반려용품이라는 제품 카테고리가 부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아직 반려동물 시장에서는 에코 상품이 주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있다는 환경을 보호하는 재활용 방식, 그중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을 활용합니다. 업사이클링을 활용해 반려인과 그의 반려동물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에코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는 청바지로 슬링백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 청바지일까요? 청바지를 제작할 때 푸른빛을 입히는 워싱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강물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합니다. 또한 청바지 한 개 제작 시 이산화탄소 32.5kg이 발생하며 물 7,000리터가 소비됩니다. 그런데 이 청바지 1초마다 73장이 판매되고 1년에 총 40억 벌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바지 100년 이상 입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이 청바지는 다양한 제품으로 리폼될 정도로 예쁘면서도 인기가 많은 소재입니다. 저희는 이 청바지의 튼튼함과 대중성을 이용한다면 기능성과 대중성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슬링백을 만들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이 부족한 반려견 시장에 저희가 제작한 바로 업사이클링 가방, 바로 포그미백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슬링백일까요? 저는 반려견 두부와 함께 9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려견 두부와 함께 슬링백을 사용해보며 폴리에스테르는 쉽게 찢어질 수 있었고 캔버스천은 쉽게 오염이 되는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서 반려용품은 늘 저에게 인지부조를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민을 반려견 커뮤니티에 털어놓았고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닌 환경을 생각하는 반려인 모두의 고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반려동물 슬링백 검색량을 확인해본 결과 꾸준히 높은 검색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직 시장에 없기 때문에 제품을 찾아 헤매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반려동물 슬링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56.3%가 불만족한다 응답하였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 98.1%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응답하였습니다. 즉,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반려견은 많은 반면 시장에 친환경 제품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있다는 청바지를 업사이클링하여 애견 슬링백을 만들었습니다. 포그미백은 페트병을 재활용한 플라텍스 원단과 입지 않는 청바지를 활용하고 대나무로 만든 밤부 원단을 사용한 100% 업사이클링 가방입니다. 저희는 제품성도 놓치고 싶지 않아 소비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리뷰 분석을 통해 제품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보완하였는데요. 지속적으로 거론된 수납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중 수납공간과 핸드폰 주머니를 구상하였으며 강아지의 목 졸림 방지를 위한 강아지 턱받침을 구상해냈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튼튼한 밑받침과 반려견의 안락함을 위한 부드러운 융원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바로 포그미백입니다. 이따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를 통해 청바지나 추후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반려용품을 회수합니다. 또한 협업체를 통해 플라텍스 원단과 같은 업사이클링 원단을 수급하고 제작 업체를 통해 저희가 보내드린 도안대로 완제품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따는 현재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세상에 없는 세상과의 멘토링을 통해 소재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플라텍스 원단과 밤부 원단 등 다양한 원단의 수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시장성 검증을 위해 쓰레기에 반란 전시에 참여하였는데요. 이 전시에 참여하여 제품의 사이즈에 대한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제품을 한 차례 수정하였고 또한 심층 소비자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한 추가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전시 참여와 소비자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여러 창구를 통해 들어봤는데요.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는 2차 시제품을 제작하여 반려동물 샵이나 반려용품 카페를 통해
반려용품 샵을 통해 저희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을 실제로 직접 착용해보고 사용해보며 소비자들이 보내주신 피드백을 현재 취합 중에 있으며 추후에는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제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최종 제품을 제작한 이후부터 쉼없이 달려갈 예정입니다. 우선 2022년에는 업사이클링 소재군 확장 및 사이즈 확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차 펀딩 진행 시 150%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반려동물 엑스포를 개최하고 30여 개 이상의 오프라인 입점처의 계약을 확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후에는 2026년 자체 업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하여 연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펫코노미 분야의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저희의 유통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성 검증과 마케팅 효과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여 소비자들이 언제든 저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채널을 통해 저희의 제품을 만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물 절약 효과입니다. 청바지의 수면 연장을 통해 슬릭백 하나당 청바지 원단 2개를 사용하여 물 15,000리터의 절약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 2주간 사용하는 물의 양과 동일합니다. 둘째로는 거대한 숲을 조성하는 효과입니다. 페트병 하나를 재활용할 때마다 작은 나무 묘목 2.7그루를 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슬링백 1000개를 판매할 경우 페트병 4만 개의 재활용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는 10만 8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33헥타르의 숲을 조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업사이클링 제품 인식 개선을 통한 트렌드 선도입니다. 포그미백의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업사이클링 제품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는 21년 9월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기획을 만들며 단 3개월 만에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빠른 성장에는 각 분야에 맞는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살렸기 때문인데요. 이따는 이런 본인들의 경험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재 차기 아이템 또한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따에게는 지금뿐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에 맞춰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따가 이어나가겠습니다. 반려인과 지구를 이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따는 잊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 큰 변화를 불러오는 나비 효과를 되새기며 우리의 가치가 전 세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와 반려인을 잇기 위한 이따의 첫 번째 프로젝트 포그미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반려인으로서 상당히 공감 가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평가위원 분들의 자유로운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저렇게 너무 귀여워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가치에 공감을 해서 소비자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강아지 두부, 대표님의 두부처럼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 많이 실패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무료 환불이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고객이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이제 불만족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품이 손상이 되거나 했을 때 다시 저희한테 되돌려 주시면은 저희가 그 제품을 통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드는 형식으로 이 제품 반환된 제품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반환을 해주시면 그에 따른 리워드로 다음 제품을 좀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자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좀 여쭤본 배경은 뭐냐면
사실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반려동물 분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은 많거든요. 시장은 맞는데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소비를 하는 주체와 그 혜택을 누리는 수요자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이 집사님들이 내시고 하시지만 아무리 의미가 좋고 뭐 이래도 내 강아지가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의 포인트가 약간 굉장히 간극이 어떨 때는 굉장히 커서 어떻게 보면 이제 BM을 쫙 짜셨지만 그거에서 약간 충돌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질문을 드렸던 거고 되게 답변도 또 나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인업이 어쨌든 데님, 그러니까 아까도 사실 리사이클, 그러니까 업사이클 하는 팀한테도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라인업의 확장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후속 라인업들을 구상 중이라고 하셨는데 좀 세부적인 아이템들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라인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창기 첫 번째 프로젝트 아이템으로 청바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거를 시작으로 좀 너무 확 바뀌어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얘네 뭐 하는 그룹, 뭐 하는 회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반려용품 중에 좀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강아지들 침대나 아니면은 강아지들 옷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예로는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터그놀이 장난감이라거나 아니면 노즈워크 장난감 또는 또 다른 침대가 될 수도 있고요. 고양이나 이런 또 다른 강아지에 한정짓지 않고 많은 반려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좀 나아가고자 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획 중인 차기 아이템의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드줄을 기획하고 있고요. 이런 리드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벨트 소재나 아니면은 고객님들이 사용하고 반환해준 그런 소재 중에서 저희가 찾아내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 분야에서는 워낙 외부의 저희 심사위원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은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이따 팀을 몇 달 전부터 지켜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루키들이 어찌됐든 이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2, 3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따 팀은 제가 알기로 3개월 정도에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의 무슨 이 제품이라든가 이 모델들이 물론 언젠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장의 원동력이 그 팀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성장한 그런 배경이나 그거에 대한 좀 노하우들을 우리 루키들하고 조금 공유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팀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다른 아이템을 기획했다가 이제 그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고서 그 후에 3개월 만에 다시 아이템을 선보였는데요. 이 배경에서는 이제 포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좀 기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좀 저희 팀원들이 이제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좀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인 게 이거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자라는 대안책도 굉장히 빠르게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 내 디자이너분이 2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그리고 반려견을 직접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주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좀 더 강하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팀장이 언급하신 대로 본인이 경험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셔서 저렇게 시간과 상관없이 빠른 모습 보이신 것 같고 저희가 투자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할 때 이 사람이 도망갈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할 건가 그 판단하는데 자기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BM 관점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소비자가 자기의 청바지를 기부한다라는 것도 저는 괜찮지만 좀 더 영속적인 락인을 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제조업체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이 소비자가 폐기 단계에서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것에 책임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 브랜드가 잠재 고객이 자신의 청바지를 살 때
어떤 브랜드든 이미 있는 청바지를 가져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저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때 일단은 청바지를 사고 또 저거의 제품을 같이 가져가는 식으로 일정한 서큘러를 만드는 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청바지 브랜드는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소고점을 갖게 되면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제 장롱에 있지만 안 입는 청바지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해서 누구나 사실 청바지가 저렇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장롱에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그냥 또 다른 원단으로 저런 슬링백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의 또 자원의 큰 순환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BM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바지 브랜드들 그런 니즈 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청바지 브랜드의 ESG의 어떤 지표와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리서치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강력한 가치 제한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더 이상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팀의 IR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팀은 바로 푸마시 팀입니다. 푸마시 팀 같은 경우에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소셜 리서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팀인데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스파인더넷 공동대표로 있는 강재상이라고 합니다. 패스파인더넷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연결시켜서 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주로 교육 아니면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시장과 고객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때 무조건 푸마시를 떠올려 주십시오.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효율적으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서치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푸마시의 강점은 이 부분을 커뮤니티로 풀었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리서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리서치 결과 자체에 대한 어떤 정확성은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그 리서치 대상들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패널이 아니라 트렌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더 실제 시장과 고객에 가까운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푸마시의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도 그 시장 조사와 고객에 대한 조사가 무조건 선행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년 스타트업 분들은 그렇게 돈을 쓰면서 리서치를 쓸 수 없거든요. 근데 푸마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리서치 대상을 연결해 줄 뿐이 아니라 그 리서치 대상한테 어떤 식으로 리서치를 해서 마켓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하는 루키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리서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셜 직군 정보 격차 문제 해결 Meet the Next Leading Innovator 푸마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푸마시 팀의 대표 김동호입니다. 불평등과 격차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교육 격차와 정보 격차,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팀,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다들 한 번쯤은 참여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리서치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루키분들과 전문가분들께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리서치를 직접 진행해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리서치를 진행합니다. 4050 여성 헬스케어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 대표 A님은 시장조사를 위해서, 대학원생 B님은 졸업을 위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 리서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전문성이 없으면 그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리서치의 진행 과정조차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 리서치 진행 경험이 있는 3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비효율적이었던 단계를 바로 이 리서치 참여자 모집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리서치 비싸고 힘듭니다. 전문 업체를 이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다고 직접 리서치를 진행하게 될 경우 번거롭고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기존의 대기업들은 이 패널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는데요. 관리 인력이 없고 비용이 부족한 개인과 소규모 조직들은 이것조차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 답을 바로 커뮤니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는 MBTI와 같은 심리 테스트 리서치와 같이 리서치를 컨텐츠로 하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이 진행이 된다면 이 리서치의 진입 장벽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리서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리서치 플랫폼 바로 서베이입니다. 그럼 지금 함께 서베이를 사용해 보실까요? 여기 지금 많은 리서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리서치 중에 하나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서치에 참여하게 되면 크레딧이 쌓이게 되고 이 크레딧을 사용하여 리서치를 작성해서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자가 모이는 동안 투표 게시판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서베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리서치 기반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서베이는 이러한 리서치 기반 콘텐츠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와 트래픽, 네트워크를 얻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서베이는 리서치에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들에 차등적으로 과금을 부과하는 프리미엄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소규모로 리서치를 진행할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타겟 그리고 명확한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금을 진행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보이시는 각각의 리서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래된 산업 그리고 경쟁자가 많은 이 시장, 왜 저희는 지금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할까요? 가장 먼저 리서치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리서치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많은 개인들이 직접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리서치 산업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리서치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앱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들에서 리서치는 하나의 컨텐츠로서 그리고 소통의 방식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인화의 개념이 중요해지게 되면서 리서치 니즈가 매우 커졌습니다. 창업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 그다음에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제품과 브랜드를 출시하려는 중소 중견기업까지 많은 사람들이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장 자체에도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 산업은 지금도 규모가 크지만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빅데이터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리서치 데이터, 즉 설문조사와 인터뷰와 같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데이터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데이터로서 서베이는 향후 다시 주목받게 될 빅데이터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에 대한 니즈, 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개인과 소규모 조직에게까지 내려왔는데 이 리서치의 진입 장벽은 매우 높아서 생기게 되는 이 데이터 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서베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서치의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리서치 업체들은 이 패널들을 활용해서 리서치를 진행했지만 서베이의 경우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보다 생생하고 보다 시장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베이의 리서치 환경은 데이터를 재생산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서치를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그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서치가 재밌어야 되고 그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베이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이를 공유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리서치에 참여하게 되면 마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추가적인 참여 보상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리서치의 진입 장벽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리서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리서치를 진행하실 수 있게 이 자주 진행되는 리서치에 대한 질문 템플릿을 제공하고 또한 서베이에 갖춰진 환경을 통해서 누락된 질문과 데이터를 후속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서치와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이기까지 하죠. 이런 서베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3차례에 걸쳐 프로덕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맨 처음 리서치 플랫폼의 니즈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 리서치가 콘텐츠로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검증하고 꾸준히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베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푸마시 팀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공감을 해주신 스타트업이 먼저 MOU를 제안해서 현재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분들과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맺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별다른 마케팅과 추가적인 이벤트 없이 꾸준히 사용자가 유입되고 있고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리서치 업로드와 참여에 의해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베이는 데이터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인 단위로까지 낮춰 리서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또한 소셜벤처와 비영리 단체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데이터 생산 비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수치들이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만들어낸 임팩트입니다. 특히 화면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존재하는 이 응답 판명 유치 비용이라는 수치가 매우 큰데요. 기존 리서치 전문 업체를 사용했을 때 대비 8분의 1, 그리고 소셜 벤처들이 직접 리서치를 진행했을 때 10분의 1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임팩트는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5년 이내에 2,400억 원의 임팩트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서베이는 이 커뮤니티로부터 시작을 해서 리서치 데이터 허브로 나아가는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이 리서치에 대한 분야, 주제별 세그멘테이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용이한 주제에 따라서 분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서치를 진행하는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게 리서치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도입했을 때 데이터 그리고 트래픽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서베이는 리서치, 데이터, 그리고 마케팅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시장들의 파일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닌 이 시장을 앞서서 견인하는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푸마시는 데이터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려는 청년들이 모여 이 루키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저희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루키와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작년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한글로 직역하면 공동체입니다. 이 데이터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가 리서치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모두가 데이터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서베이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푸마시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평가위원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거 조언이나 뭐 질문보다 기회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푸마시 팀의 주요 고객이 지금 500명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루키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기존에 이런 리서치 다양한 서비스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과의 차별성. 그래서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한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귀중한 시간에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화면 잠깐 전환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미리 준비한 어펜딕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루키분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계시는 대학생분들이 많은 리서치를 진행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ICT 기술 능력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구글 폼, 네이버 폼 등 리서치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리서치 참여자를 모으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를 통한 지인들에게 홍보, 기껏 해봐야 지하철역에서 종이를 뽑아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리고 이마저도 최근에는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마지막 리서치 기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으로 활용을 못하게 되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할 경우 편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메신저 앱과 SNS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편향성이 더욱 심해지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 그리고 과제도 단순히 과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어떤 리서치를 진행하고 싶다면 이러한 단점들이 명확한 서비스가 아닌 저희 서베이를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하셔서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리서치,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법인 설립이 됐나요? 저희는 현재 투자 유치를 조금 생각 중에 있고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 면제를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예비 창업 패키지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드 투자 저희도 검토해보고 싶을 만큼 흥미로운 팀 같고요. 감사합니다. 문제 정의가 굉장히 명확하신 것 같아요. 문제 정의가 명확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저거 나도 써보고 싶었는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어떤 부분 리서치할 게 생각이 좀 필요가 있는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 확장이 될수록 저는 언급하셨던 보이지 않는 띡 데이터 혹은 스몰 데이터의 소싱이 굉장히 더 업스트림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할 텐데 그 소중한 데이터를 마이닝한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커뮤니티형 리서치가 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잖아요. 커뮤니티형 리서치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되는 영역들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커뮤니티형 리서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집단 사고의 편향의 문제가 있잖아요. 커뮤니티가 좋은 의미에서는 공동체인데 공동체는 폐쇄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집단 사고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측하고 방어하거나 할 수 있는 솔루션 기제가 있으신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까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진행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은 기존의 리서치 업체들이 왜 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패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패널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학습되어 있는 유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서베이에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저희가 가장 먼저 타겟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장표에서도 설명드렸던 비즈니스 리서치 분야입니다. 비즈니스 리서치,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진행하는 리서치의 경우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설정해둔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비즈니스 리서치, 그리고 특정한 타겟들의 편향성 있는 데이터를 원하는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그 순간 저희는 커뮤니티로 라벨링을 하고 구분을 하게 되었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리서치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리서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저희의 플랫폼의 타겟이 확장됨에 따라서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여론조사라든가 다양한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김정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많이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질문에 대한 사실 최고의 정답을 투자위원들에게 투자위원분들이 답변을 끄덕일 수밖에 없는 최고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근데 대신 수치적인 부분만 지금 제가 어펜딕스에서 보니까 한 600명 정도 가입자인데, 그럼 현재 상황의 현재 커뮤니티의 구성 그리고 성향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의 경우 20대 분들이 제일 많고 그 이후에 30대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20대 분들이 가장 많은 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 아이템을 시작을 했을 때 대학생들을 위한 리서치 품앗이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입소문을 듣고 들어오신 유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한번 피보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거는 대학생들만을 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리서치가 필요한 모두를 위한 어떤 문제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타겟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떠한 타겟을 먼저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위한 스프린트를 하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는 저희 플랫폼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대 여성분들이 어떤 공감을 원하고 이런 리서치 기반으로 어떤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원한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과연 20대 여성분들이 더 빠르게 저희 플랫폼에 유입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증을 해보고, 이 20대 여성분들을 필두로 어디까지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코호트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 더 마케팅과 어떤 유저 확보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베이의 메인 유저는 20대 초반 중반 여성분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고 남성분들과 20대 후반분들과 30대 초반분들까지 골고루 조금 이제 포진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제가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진행하시는 방식의 리서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이직한 혹은 그러니까 모바일 화면에서 설문조사 하듯이 이렇게 객관식이나 이제 주관식에 답하는 형태의 리서치긴 하지만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선 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서비스의 타깃이 또 특히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저 이제 와디즈도 고객 리서치나 이런 부분 행동 패턴을 볼 때 결국 이제 대면 인터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딥한 행동 정보에 대한 거를 다각적으로 좀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앱을 어떻게 키는지, 어떤 버튼을 어떻게 누르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전체 UX, UI적인 부분까지도 되는 굉장히 딥한 리서치까지, 그러니까 리서치에도 레벨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현재는 좀 베이직한 수준에 있으시지만 향후 BM 고도화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리서치들 넥스트 레벨이나 이런 부분들도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시길 좀 응원드립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IR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동안의 열정이 가득 들어간 IR 피칭을 듣다 보니까 벌써 5팀의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준 5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유튜브 댓글로 5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5팀뿐만 아니라 1년간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주신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는 모든 루키분들께 제가 대신하여 다시 한번 응원과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분들의 이제 총평을 들어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 미스크의 이제 김정태 대표님의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저한테 주셔서 왜 이렇게 강조하셨나 그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이 SK 루키는 비즈니스 모델 창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 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창업해야겠다라는 목표가 희미해지는 순간 더 많은 잠재력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창업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좁은 렌즈고 창업이라는 것보다 더 큰 렌즈는 어떻게 하면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인데 저는 그렇게 거대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볼 때 더 새로운 별들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5팀의 관점이 창업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가 좀 흥미로워서 앞으로 우리 루키 계속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와디즈 파트너스의 이희용 팀장님의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5분의 대표님들 그리고 팀들도 너무 멋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현장에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사실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고 다른 팀들의 발표를 또 분석하고 하는 루키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정말 리스펙하고 사실 제가 팀장님께도 농담 삼아서 아까 제가 학부 때는 이런 거 안 하고 저 진짜 놀기 바빴던 것 같은데 정말 요즘 친구들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려갈 미래가 정말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제가 좀 투자라든지 사업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의 좀 파트를 질문하고 좀 피드백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부분도 있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이 자리에 서신 것만으로도 이미 결승전에 올라오신 챔피언들이다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드렸던 피드백들의 이런 방향성 그리고 투자자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로직을 알고 가신다면 충분히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복나눔재단의 최주일 팀장님의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작년 한 해 동안 어찌됐든 너무 많이 달려왔고 고생하신 우리 모든 루키분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도 발표 들으면서 매년 발전하는 우리 루키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두 심사위원분들 너무 잘 모셔서 좋은 피드백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여러분들이 발전하듯이 저희 루키 사무국도 어떻게 발전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여러분들을 육성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도 그 고민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계속 숙제처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루키 여러분들 도전한 그 도전의 결과 내지는 과정 중에서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더 요청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주저없이 저희 사무국에 얘기해 주시면 우리 모두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발표하신 모든 팀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2부에서는 루키들의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후 4시까지 사전에 배포된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 전까지 3시 40분까지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루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이제 사회적 가치를 루키 사무국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재단의 이호선 매니저였습니다. Audio Jungle.